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튼튼한 요새를 어떻게 테스트할 수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직접 그 요새를 한번 뚫어보는 거죠.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사이버 보안 프로젝트가 바로 그런 방식을 택했는데요. 이건 뭐 거의 한편의 잘 짜인 습격 작전이나 다름없습니다. 지금부터 그 작전의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따라가 보시죠. 자, 이게 바로 사이버 가디언즈 팀이 공들여 구축한 디지털 요새의 전체 모습입니다. 딱 봐도 엄청 복잡하죠? 왼쪽에는 데이터베이스랑 사내 시스템이 있고 중앙에는 핵심 네트워크, 그리고 오른쪽에는 외부랑 통하는 웹 서비스랑 로그 분석 시스템이 자리 잡고 있어요. 이 얽히고 설킨 구조만 봐도 이 팀이 얼마나 거대한 도전에 나섰는지 바로 감이 오실 겁니다. 근데 말이죠. 내가 직접 설계했다고 해서 그게 완벽할 리는 없잖아요. 바로 여기서 이 프로젝트의 진짜 핵심 질문이 나옵니다. 아니, 우리가 만든 시스템인데 여기에 숨겨진 약점은 대체 어떻게 찾아내지? 이 질문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풀어갈 이야기의 출발점입니다. 자, 첫 번째 미션입니다. 이 프로젝트의 목표는 아주 독특하고 명확했어요. 바로 만들고 뚫어라 였습니다. 그러니까 목표는 아주 간단 명료합니다. 먼저 실제 회사에서 쓸 법한 완벽한 환경을 만들고 그 다음엔 스스로 해커가 되어서 그걸 뚫어보는 거죠. 왜냐고요? 진짜 나쁜 공격자들이 나타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우리 시스템의 약점을 찾아서 해결해 버리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팀이 만든 디지털 요새는 과연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이제 그 기본 구조부터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요새 내부 구조도를 한번 보세요. 웹 서비스를 중심으로 외부에는 보안 관제 시스템, 내부에는 데이터베이스랑 모니터링 서버가 각자 다른 구역에 있죠. 이게 마치 성벽을 여러 겹 쌓는 것과 같아요. 기능별로 구역을 철저하게 나눠서 혹시 한 곳이 뚫리더라도 다른 곳은 안전하도록 방어 체계를 겹겹이 쌓아올린 구조인 거죠. 아주 영리한 설계입니다. 이 요새를 짓는 데 사용된 기술들을 보면요. 뭐 엔진엑스나 아파치처럼 다들 현업에서 정말 많이 쓰는 것들이에요. 특히 주목할 부분은 워드프레스나 줌라 같은 컨텐츠 관리 시스템, 즉 CMS인데요. 이게 바로 해커들이 취약점을 찾으려고 눈에 불을 켜고 달려드는 아주 맛있는 먹잇감이거든요. 일부러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실제 기업 환경과 거의 똑같은 공격 포인트를 만들어둔 겁니다. 자, 요새가 완성됐습니다. 그럼 이제 뭘 해야 할까요? 네, 드디어 습격을 시작할 시간입니다. 지금부터 공격자의 경로를 함께 따라가 보시죠. 그리고 이게 바로 그 습격 작전의 전체 계획도입니다. 와, 정말 치밀하죠? 왼쪽의 공격자 카페에서 시작해서 공유기를 통해 내부 네트워크로 슬쩍 침투하고 서버의 취약점을 하나씩 파고들어서 최종적으로는 서버를 완전히 장악하는 무려 12단계에 걸친 시나리오입니다. 이 그림 하나만 봐도 전체 공격이 어떻게 흘러갔는지 한눈에 파악이 되죠. 12단계 듣기만 해도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이걸 이해하기 쉽게 딱 4가지 핵심 단계로 나눠봤습니다. 첫째, 네트워크에 몰래 침투해서 정보를 엿듣고요. 둘째, 그렇게 훔친 정보로 더 높은 권한을 얻어냅니다. 권한 상승이죠. 셋째, 시스템의 약점을 악용해서 나쁜 짓을 할 수 있는 뒷문을 만들고요. 마지막으로 시스템을 완전히 장악해서 데이터를 빼내고 내 흔적은 싹 지워버리는 겁니다. 어때요? 훨씬 간단하죠? 첫 단계에서 나온 RASP 스푸핑. 이게 좀 생소하실 수 있는데요. 아주 쉬운 비유를 들어볼게요. 네트워크 세상의 우편 배달부를 속여서 원래 옆집으로 가야 할 편지를 중간에서 가로채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저씨, 그거 저한테 주세요 하고 말이죠. 일종의 편지 가로채기 기술인 셈입니다. 바로 이 화면이 방금 설명드린 그 ARP 스푸핑 공격에 실제로 사용된 애터캡이라는 도구입니다. 공격자는 이 도구로 지금 네트워크에 누가 있는지 쫙 훑어본 다음에 누구의 통신을 가로챌지 타겟을 정하게 되는 거죠. 이론이 실제 공격으로 실행되는 바로 그 순간입니다. 네, 습격은 성공적이었습니다. 그 말은 즉, 이 팀이 시스템의 약점을 정확히 찾아겠다는 뜻이죠. 그럼 이제 그렇게 찾아낸 구멍들을 어떻게 메웠는지 그 방어 전략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이버 보안이라는 게 결국엔 이런 창과 방패의 싸움이거든요. 예를 들어 SQL 인젝션이라는 공격은 로그인 창에 아이디랑 비밀번호 대신 악의적인 명령어를 집어넣어서 시스템을 속이는 아주 날카로운 창입니다. 그럼 이걸 막기 위해 모든 입력값을 철저하게 검증하는 Prepared Statement라는 튼튼한
방패로 막아내는 거죠. ARP 스푸핑 공격에는 동적 ARP 검사로 대응하고요. 이처럼 모든 공격에는 그에 딱 맞는 방어책이 존재합니다. 물론 특정 공격 하나하나에 대한 대응도 중요하지만 인프라 전체의 방어력을 높이는 것도 필요하겠죠. 그래서 네트워크 스위치의 포트 보안을 강화하고 수상한 IP는 아예 자동으로 차단해버리는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요새의 방벽 자체를 전체적으로 더 높고 두껍게 쌓아 올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대장정의 결과는 어땠을까요? 이 프로젝트는 목표를 얼마나 달성했을까요? 그리고 이 모든 과정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교훈은 과연 무엇일까요? 이게 바로 프로젝트 성적표입니다. 대부분 100%를 달성했는데 유독 보안 대책 검증 항목이 60%인 게 눈에 딱 띄죠. 이게 실패한 걸까요? 아닙니다. 바로 이게 핵심이에요. 보안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끊임없이 검증하고 개선해야 하는 계속되는 과정이라는 걸 이 숫자가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보고서에서 가장 뼈아픈 결론 중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가장 큰 위험은 바깥이 아니라 바로 우리 안에서 시작될 수 있다는 경고죠. 우리가 믿고 있던 내부 사용자 계정 하나가 전체 시스템을 무너뜨리는 도미노의 첫 조각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 프로젝트가 우리에게 남긴 가장 중요한 교훈은 뭘까요? 바로 자동화의 힘입니다. 사람이 반복적인 작업을 계속하다 보면 실수가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것들을 스크립트로 자동화하면 사람의 실수는 줄이고 시스템은 훨씬 더 빠르고 일관되게 튼튼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바로 더 강력한 시스템을 만드는 비결입니다. 이 팀은 스스로를 공격하는 방법을 통해서 오히려 더 강해졌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나니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되네요. 과연 우리의 디지털 세상에는 우리도 미처 깨닫지 못한 채 활짝 열어둔 문이 있지는 않을까요? 한 번쯤 꼭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